황량한 바람이 대지를 훑고 지나갑니다. 한때는 옥수수와 밀로 가득했던 들판이 이제는 먼지와 침묵만을 남긴 채 갈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더스트 볼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보다 더 잔혹했던 것은 그 땅에서 밀려나야 했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가족의 이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눈물이며 인간의 존엄이 어디까지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오클라호마의 작은 농가. 톰 조드는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자유가 있었지만 고향에는 더 이상 과거의 풍경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은 비어있고 땅은 은행에 넘어갔으며 사람들은 트랙터에 밀려 떠나갔습니다. 톰은 가족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길 위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조드 가족, 노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가족을 지탱하는 어머니. 그들의 눈에는 공포보다 결심이 먼저 담겨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간다.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과일이 넘쳐나며 누구나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불러 모으는 또 하나의 덫이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 그 위에 가족의 전부를 싣습니다. 침대, 식기, 그리고 버릴 수 없는 기억들. 그들은 66번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향합니다. 끝없는 길, 끝없는 먼지, 끝없는 불안. 여정은 곧 실현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길 위에서 생을 마감하고 할머니도 그 뒤를 따릅니다. 죽음조차 멈출 수 없는 행렬 속에서 가족은 울음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수만의 이주 노동자들.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고 임금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값싼 도구가 되었고 노동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캠프는 비위생적이었고 아이들은 굶주렸으며 경찰은 그들을 범죄자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빵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분노를 나누었습니다. 톰 조드는 점점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가족만을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 전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짐 케이시가 있었습니다. 전직 목사였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린 모두 하나의 큰 영혼 속에 살고 있는 거지. 이 말은 톰의 삶을 뒤흔듭니다. 억압에 맞서 싸우던 케이시는 결국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톰을 또 다른 길로 이끕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지만 동시에 투쟁하는 인간이 됩니다. 가족을 떠나기 전 그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면 내가 거기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맞서 싸운다면 내가 거기 있을 거예요. 이 말은 한 개인의 선언이 아니라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조드 가족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홍수와 굶주림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장면. 굶주림에 쓰러져가는 한 남자. 그리고 젖을 잃은 젊은 여인. 그녀는 망설이다가 자신의 젖을 그 남자에게 먹입니다. 그 장면은 충격이면서도 인간의 극한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인간은 무엇으로 인간일 수 있는가? 그 답을 이 작품은 침묵 속에서 보여줍니다. 존 스타인백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소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록했고 증언했으며 고발했습니다. 대공황 시기 실제로 수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서부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언어와 고통을 그대로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허구이면서도 다큐멘터리 같은 사실성을 지닙니다. 그의 문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대지처럼 무겁고 침묵처럼 깊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단순합니다. 인간은 빵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존엄 없이 살 수 있는가?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난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폭력일 수 있다고. 그리고 연대만이 그 폭력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노동, 주거의 위기, 그리고 양극화. 시대는 달라졌지만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가? 우리는 약자의 분노를 이해하려 하는가?
분노는 파괴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려는 마지막 언어일지도 모릅니다. 황폐한 들판 위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씨앗을 뿌립니다. 희망은 풍요 속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끝내 서로를 통해 살아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읽히는 이유는 그것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질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와 함께 서 있는지를 묻는 이야기.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굶주림이 끝나지 않는 한, 누군가의 기위 삶이 계속되는 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울림은 책장을 넘어 스크린 위에서도 다시 이어집니다. 1940년 이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져 또 다른 시대의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먼지로 가득한 들판과 끝없이 이어진 66번 국도는 더욱 처연한 현실로 되살아났습니다. 톰 조드의 눈빛, 어머니의 굳은 표정, 그리고 트럭 위에 실린 삶의 무게는 말보다 더 깊은 침묵으로 관객을 붙잡았습니다. 영화는 화려한 연출보다 인간의 얼굴을 오래 비추었습니다. 굶주림 앞에 체념, 연대 속의 온기, 그리고 끝내 꺼지지 않는 의지. 그 장면들은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합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우리는 과연 달라졌는가? 책으로 읽을 때와는 또 다른 무게로 영화는 이 질문을 눈앞에 놓아둡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는 순간 다시 아파지고 다시 생각하게 되며 다시 인간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활자에서 시작된 기록은 영상이 되어 확장되었고 한 시대의 고통은 세대를 넘어 증언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분노는 파괴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려는 마지막 불꽃이었다는 것을. 그 불꽃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어딘가의 길 위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